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기지였던 알뜨르 비행장에는 전쟁의 상처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제주 평화대공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곳에 사격장과 야구장을 포함한 스포츠타운을 만드는 계획을 공개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건설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일본군 전투기 경납고 등 태평양 전쟁 유적지와 4.3 당시 학살터, 한국 전쟁 당시 훈련소 등 근현대사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인데 제주도는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평화전시관과 광장 등을 갖춘 제주 평화대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스포츠타운을 만드는 내용이 대정읍 일대의 자연과 문화재를 관리하는 마라해양 도립공원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제주 평화대공원 부지 안에 국가대표 연습 규격의 실내 사격장과 야구장 4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송악산 관광단지 개발이 무산된 뒤 제주도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다시 사들인 땅에도 전지훈련시설을 만들어 스포츠타운과 연결합니다. 여기 문화재 지역들이 있어요. 잘 안 가요. 저희는 뭐냐면 여기 전체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유인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해서 이게 구상을 해놨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타운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역사 유적지를 훼손해 평화대공원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보다 모튼 구역이 전반적으로 전부 완강화되고 단위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적으로 우리 좀 어학적으로 제주도 도민이라면은 정말 그 찬성을 해서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렇게 됐을 때 이건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동북아시아의 종합 조롱거리가 됩니다.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수준이 얼마나 저열하길래 저런 역사 유적지에다가 저런 걸 집어넣는다. 제주 출신 오예진 선수의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을 계기로 스포츠타운을 구상해왔지만 제주 평화대공원 예정지에 건설하려면 국방부와 협의도 필요해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내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고 산간 주요 도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라산 삼각봉에 15.6cm를 비롯해 사제비 동산에 10.6cm, 한라산 남벽에 1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천백도로와 516도로를 비롯해 비자림로와 제1산록도로는 대소형 차량 모두 운행이 통제되고 평화로는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10cm, 중산간에는 5cm의 눈이 더 쌓이겠고 해안 지역에도 곳에 따라 진눈깨비나 싸락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제주시가 4.9도, 고산이 5.5도에 머물며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제주 서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촉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명예도민증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심사가 열렸던 지난 6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올라오자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까지 의결됐을 만큼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장관이 제주 명예도민으로 적절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정무직 공무원인 현직 장관에게 수여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연관돼서 협조를 구할 목적인 거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조금 그렇지 않나?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로 수사 중인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거부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에게도 모두 명예도민증이 수여됐습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명예도민 취소를 촉구하고 나서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예도민 위촉 취소는 당장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오영훈 도지사는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2대 현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명예 제주도민은 모두 32명. 10명 중 1명이 명예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가 명예 제주도민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예도민을 받는 사람들은 도민들이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앞으로 뭔가 바라고 명예도민증을 주는 거는 그건 아니고 그에 합당한 공로가 있어야 주는 게 바람직하고. 제주도가 지금까지 위촉한 제주 명예도민은 2,500여 명. 지금까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시민단체와 정당이 요청한 명예도민증 취소 진정과 청원에 대해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오예진 선수가 올해 제주도 체육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오예진은 사격 종목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제주 출신으로 첫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고 올 한 해 전국대회에서 금 11개 등 모두 16개의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최우 수상에는 씨름의 황찬섭 등 경기와 지도, 심판 부문 등에서 모두 9명이 선정됐습니다. 일본은 난방용 열에너지를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로 바꾸기 위해 주택용 태양광 발전 보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비싼 일본에서 저렴하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난방의 전기화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주택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길을 따라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도쿄 북서쪽 지바현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입니다. 10km 철길을 따라 설치된 발전 용량은 12.8메가와트, 5천 가구가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태양광 발전 보급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22%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 64%로 3배가량 늘리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 73기가와트를 2050년에는 400기가와트로 5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풍력 발전보다 갑절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2050년까지 전체 태양광 발전의 절반 이상인 209기가와트를 주택과 건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2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넓은 부지를 더 이상 찾기가 어렵고 대규모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도 크기 때문입니다. 주택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정가격 매입제도. 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10년 동안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고정된 가격에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それを余ったものを決まった価格で決まった期間買い取ってくれるということは設置する人にとって非常に助かると。 비싼 초기 설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금도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주택에 4kW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는 1,100만 원 정도. 1kW당 보조금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지원받고
연간 전기료가 85만 원씩 절감되면 8년 안에 설치비를 회수해 9년째부터는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太陽光自体がそういうふうにいっぱい設置していくと今度は価格が一般的には下がってくるだろうとか、そうすれば最終的に都民の方にとっても太陽光パネルっていいよね、すごいいいこと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だく理解とともにそういう設置が進んでいく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특히 주택 태양광 발전의 확산은 난방용 열 에너지를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도 비싼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50년이 되면 주택에서 쓰는 에너지 가운데 가스는 31%에서 8%로 석유는 17%에서 5%로 줄고 대신에 전기는 52%에서 87%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차고지 증명제 예외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도 포함시킬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 본인은 차고지 증명제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있지만 미성년 장애인과 장애가 심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도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발표할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도 문화상 시상식이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4.3 해결 방안을 모색한 강영필 제주 언론인 클럽 상임 고문이 언론 출판 부문상을 받았고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오해진 선수를 지도한 홍영옥 사격 국가대표 코치가 체육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현병찬 제주도 한글 서해사랑 모임 이사장과 서귀포 오석학교 등 제주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8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관광객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는데 남성은 다음 날 사과문을 통해 과로로 힘든 상황에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의 한 세탁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여성과 피해 동료는 모두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제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9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해마다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2023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14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 20, 부산 16보다 낮았고 중국 상하이 33, 베이징 39 마이크로그램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